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뜨자 리얼 토크 한판. 교수님 오늘 또 무슨 컨셉이세요? 오늘 왜요? 네. 아니 오늘 타이틀 또 컨셉이 요즘 저 최영현 변호사님을 좀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박자 맞추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바로 뒤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얘 해대라 말아야 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충청대 남기현 교수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가 꼭 박수로 환영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환영할까요? 아니 똑같이 출연료 받는데 왜 꼭 박수로?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희 리얼토크 한판을 미리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뭐 어떠셨습니까? 좀 유쾌해 보이지는 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 내용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불안하지는 않으신지 좀 제가 아니 걱정... 불안할 건 없죠.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뭐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올해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2년째.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중앙집권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과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은 가능한 것인지, 지방분권이 실현된다면 지역에 미치는 변화는 어떤 것인지 리얼토크 한판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주제 지방분권, 그래서 지방분권은 무엇이고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사실상 가능할까,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출발합니다. 요즘에 그 경향 각지에서 정치계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지방분권 주장이 지금 본물처럼 우후죽순처럼 막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국민을 섬기는 정치제도이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실현이 됐는데 이 빗줄 개살구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됐으면 지방자치제도답게 중앙에서 지방에다가 권한을 다 줘야 되는데 또 예산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주니까 허울뿐인 지방자치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그러면은 지방 분권을 해야 되겠다. 분권이 뭐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을 해라. 이양을 할 때는 조직도 주고 또 공무원도 주고 예산도 주고 그래서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그 정치 체제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여쭤볼 게 뒤에 지금 이렇게 많은데 지금 30분이나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문제로 지금 강의를 저희가 들어서 그러니까 저 앵커님 이것으로서 오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선거를 지금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하니까 지방자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분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체제는 갖추어 놨는데 체제를 갖추어 놨으면 그건 뭐냐? 이 권한을 중앙의 권한을 도지사 주민한테 줘서 도지사와 주민 간에 호흡을 해서 지방정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국세대 지방세 배율이 8대 2 하지 않습니까? 8대 2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에 보면은 20-30%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분가를 시켰어요. 분가를 시키면 그 자식에게 권한과 내용과 재정과 이런 것이 독립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분가는 시켜놓고 계속 아버지가 자식이 버는 돈도 아버지가 갖다가 또 자식이 뭐 결정해야 될 사항도 아버지가 결정해주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지방분권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거 그렇습니다. 있죠? 근데 대체로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우주순처럼 지방분권 얘기, 어떤 제도가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법률과 동등한 수준의 법률 제정권을 부여하고 자치 입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치법규에 입법권을 우선시켜야 된다라는 자치 입법권 그런 주장이 있고 자치재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을 해서 지방세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그다음에 자치사법권이라는 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법률에 위임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그 권리 제한하고 의무 불구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주고 법원장이나 지역의 법원장이나 검사장, 검찰청장 같은 사람들을 직선으로 뽑아 중앙의 지위를 받지 않도록 하자. 직선. 이런 식의 이제 입법권과 재정권, 사법권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방 분권 왜 꼭 해야만 되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역은? 이제 단적인 예로 지방 분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의식에도 은연중에 박혀 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은 저녁 8시 뉴스 틀더라도 지방 방송 안 봅니다. 네? 중앙 뉴스 보고 지방 신문 팽개치고 그리고 자기는 또 똑똑한 것처럼 중앙과 되는 것처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사람끼리 어울릴 수가 없고 내가 뽑은 도지사를 폄하하고 내가 뽑은 지방의원을 폄하하고 한 판도 잘 안 보고요. 한 판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관심 이 자체가 없으니까. 국민들 의식 수준이 야 지방자치 왜 해?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 최 변호사님 잘 알겠지만은 지방정부의 법이 조례입니다. 예. 조례나 법은 국민이 살아가는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본 틀이거든요. 근데 지방 조례를 어기면요 벌금 1원도 안 내요. 과태료를 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벌금 내게 되면은 빨간 조로로 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하잖아요. 예. 근데 과태료는 1,000만 원 내도 그냥 내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지키지를 않아요. 좋은 제도네. 좋은 제도야.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좋은 제도네.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은근히 아까 자치법권 줬다고 그랬잖아요. 자치법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법령에 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시행령까지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전국 각 부처의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시행령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상황 속에서는 중앙정부가 요만큼 떠밀죠. 니네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하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죠. 뭐가 지방자치야? 의원 뽑아져가지고 저 놀고 먹는 의원들 월급 주는 게 지방자치야?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 교수님 우리 저 한판을 이제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나타나는 기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조동훈 교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처음이야 오늘. 근데 뭐가 이렇게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지금 뭐가 좀 불편하시죠 심기가. 왜냐면 뭐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신 겁니까? 재정권을 준다고 해요. 아까부터 재정권 얘기인데. 아니, 6대 4로 해서 지방세를 한다 그러지만 캐파 자체가 작은데 4 가져도 재정 자립도가 형편없이 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뭐 재정 뭐 조정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하고 그런다 했지만 이것도 수월한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2 국무회의 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저기 17개 이제 광역 시도지사 뭐 군수 데리고 얘기를 하겠죠. 거기서 이제 물론 의견 개진은 하겠지만 이거를 중앙 정부에서 의결권 줄까요? 헌법을 개정하자. 아니 헌법 개정을 해도 헌법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제도보다는 그걸 갖다가 제도 시스템이 안 됐다기보다는 사실은 망가지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실천상의 문제. 실천상의 그죠? 아동 보육 관련 지원비, 또 노인 수당비, 누가 지방정부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줘야지. 또 인력을 지원해줘야지.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도화하자. 그래가지고 국무회의도 제2국무회의 열어서 가고 또 전국 그 시도지사 협의회와 청와대와 공식 회의를 통해서 지방의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재정 결정이라든지 또 새로운 그 복지제도를 전국적으로 공동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딱 던져가지고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뭐 어떤 제도가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개혁하기 위한 전 대안을 내놓잖아요. 지방 만약에도 뭐 대통령이나 중앙 정부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거 권한이나 자원이 집중돼 있는 게 문제 있어서 지방 분권 제도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 대안이라는 걸 너무 이상화시키고 이런
일개 제도 수단들이 이 선순환만 할 것이다. 이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이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나쁜 패단을 만들고 악순환이 돼서 그럴 가능성이 지방 분권제도는 많이 잠재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하나만 좀 찍어. 예를 들어서 아니 찍을 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따질 때는 거는 과연 지방을 분권화시킬 만큼 우리의 지역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권은 그렇다고 치고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사법권을 부여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결절점을 만들 정도로 우리 도나 시가 도나 시가 그런 지역적 차이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어떤 경제성이나 민주성으로 따지면 중앙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민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지방 분권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무배분이라고 합니다. 국가 기능 배분을 할 때 주민을 가운데 놓고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방자치단체 주고 또 기초자치단체 주고 또 중간적 개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그 소통하게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게 하고 이런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을 자치단체마다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그 주민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좀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합쳐가지고 김포 쓰레기 매립장처럼 김포시나 인천시나 서울시가 한꺼번에 투자해서만 이런 기능들은 지방으로 가져오고 중간에서 하고 또 국가는 국방, 외교, 안보, 화폐 관리 이런 기능들을 분담해서 하자는 거지 뭘 국가 전체의 어떤 사법적, 입법적 기능에서 국민의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까지 독립적으로 하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 이상적으로만 지방 분권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각 지방이 중앙도 하나의 지방처럼 작아지고 지방이 하나의 권리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그러면 지금은 중앙 집권이 강해서 이거를 서로 조정시키고 강제시킬 수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좋은 말씀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국가에서 확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다 독자적인 권리를 다 가졌어. 그러면 더 갈등만 더 발생하죠. 오히려. 조정자도 없어지고. 분권된 권력이 과연 누구한테 가냐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지방자치의 본래의 모습대로 주민들한테 주면 좋은데 그렇죠. 지방의 토우나 지역의 그 언론인들이거나 지역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고. 핵심이 그리고 여기다가 자치사법권까지 준다고 봐요. 그럼 어마어마한 누가 처벌을 해요? 야, 그러면 옛날 삼국시대처럼 우리 팔도니까 팔국시대가 호족이 되겠죠. 지금 토우들이 호족이 되겠죠. 호족이죠, 호족.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두 분은 자칫 이제 지방자치의 어떤 맹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뭐 보완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중앙 관료나 중앙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너들 권한 주면은 다 너들 나눠 먹고 뭐를 해도 돼 빠져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인사 너들 전행하고 이래서 파탄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격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이 민주주의 권력이 중앙이나 지방의 대통령이나 제도나 이 지방제도의 권력이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거든요. 주민이거든요. 이 분권론자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헌법을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또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지난해와 올 초에 어떤 그 국민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승화로에서 촛불광장의 어떤 국민의 모습을 봤듯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지방의 토호들이나 지방의 특권층에서 새로운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오면은 아마 지방 주민들이 이제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지방 분권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방 분권 아까 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뭐 구대김부서 장을 못하는 뭐 이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태여 집집마다 왜 장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장을 만들어주는데 그렇지 중앙에서 다 만들어도 장이 되거든요. 있는데. 집집마다 장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장맛이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줄게요. 청남대를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로. 중앙정부가 할 때는 몇백 명의 공수부대 애들 또 공무원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활용을 했잖아요. 도로 넘기면서 저 매덕 주고
인원 몇십 명 주고 운영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기능을 하던 것을 지방으로 넘겨주면은 지방한테 다 줘야죠.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 건 한 건 넘겨주니까 원래는 기능이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넘어가고 인력도 넘어가고 조직도 넘어가야지 지방에서 그걸 일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주잖아요. 지금은 한 건 한 건 넘어오니까 그렇지 이 한 건 처리할 때 사람 한 명, 0.3명 필요하고 이러면은 0.3명을 사람을 잘라서 가져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중앙 기능을 지방에 할 때 지방이양 일괄법을 만들었어요. 중앙의 권한 그 연구조사하고 이거 지방으로 할 거 다 조사해가지고 이만한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이 정도 권한을 내려보낼 때는 여기 인력 또 예산, 그 조직 이게 되니까 내려보내니까 지방에서도 주민 만족의 자치가 되는 건데 지금은 권한만 주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안 받는 거지. 야, 그거 왜 받냐? 일만 자꾸 늘어나는데. 응? 교수님 말씀대로 지방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위임 권한을 아예 고유 권한으로 만들어주고 그 재정도 원래의 재정을 그대로 다 내려줘야 된다는 건 찬성해요. 그건 지금도 지금 헌법하에서도 법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지방 분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는 문제로 보는 게 뭐냐면 자치법과 자치사법까지도 부여한다는 거는 저는 반대라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집에서 장을 담궈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 지역적 차이가 각 집마다 차이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사실은 중앙적 차원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사회경제적 불공정이나 불공평 같은 문제, 그다음에 시민민주주의, 주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민주주의 같은 거는 전국적 차원, 중앙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되고 그만큼 더 그 발전도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지역적 차원으로 분배돼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재정을 좀 확대하는 건 찬성이지만 그 개헌론자들, 지방분권 개헌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치법, 자치사법, 그다음에 제2국무회의, 이 상원 이런 거는 너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 봐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봐왔지 않습니까? 4대강이 어디 거예요? 이게 다 지방정부와 연관된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문화정책, 경제정책 다 지방과 연계된 거잖아요. 복지정책 지방과 연계됐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하고는 지방주민들하고는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해놓고 그리고 예산이나 다 주면 괜찮아. 그냥 해 그냥. 예산도 안 주고 야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니네가 이렇게 하고 너희들 이것저것 예산 줬는데 아껴 쓰면 그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해놓고 이러면 지방자치 안 하는 거죠. 저는 교수님 좀 걱정이 좀 하나 있는 게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방에 맞게 그런 제정들을 이제 해 나가는 입법 과정들을 지방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방 의원들의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자질, 능력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김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시민들은 중앙 차원의 이 정부나 이 인물들을 많이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지방 차원의 인물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불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또 맹점이자 단점이라고 할까? 지방자치는 우리 동네에서 같이 옛날에 없어 컸던 친구가 이제 지역의 수장이 되고 의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하더라도 저 의원 옛날에 좀 나랑 코찔찔이었는데 고소치고 말이야 코찔찔이고 주태백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천 받아가지고 의원 됐다 이제 그러한 문화가 사실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 공천제에 대한 문제를 제고를 해야 되겠다. 지방의원 할 유능한 지방 주민들 많아요.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 여기 한 분 계시는데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천권을 받으려면은 읍소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지방의원들이 어떤 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내려오니까 지방의회 정회하고 국회의원 뒤에 쫓아다니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의정비를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잘못 가게 되면 그런 룰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아무튼 이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식,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역 토 세력의
이 장면들 그렇죠. 요거 두 개만 없다면 그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럼.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막 그동안에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이거 지금 우리 할 수가 있겠나? 능력과 그 부패가 사라지지 지방의 능력 그러니까, 부족과 부패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기득권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권한만 자치법이나 자치사법이나 뭐 이런 권한만 줘봤자 오히려 더 문제가 힘들어진다. 있을 거라는 게 시민들의 걱정이죠. 그래서 예. 이제 분권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방으로 권력이 내려오면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 늘 그러는 거예요. 니네 가지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데. 예. 근데 아니 중앙정부만이 걱정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저희들도 중앙정부에서 걱정을 이제 해요. 그런 걱정을 예, 해요. 예. 그래서 그 국무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당신들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지방 내려오면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민에게 주면 돼. 그래가 주민이 권한을 주고 움켜쥐고 가게 해야 돼. 지금 그 권한을 정당이 갖고 있잖아요. 예. 아니 쉽게 말하면 공천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중앙 차원도 사실 부족해요. 촛불 집회 봤잖아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다 모여서 집단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이걸 관찰시키는 제도가 없어요. 지방도 없어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뭐 투표하고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지방이요. 예를 들면 왜 지방 입법권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면은 91년에 전국의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실시됐어요. 뭔가 시민이 알아야 관여도 하고 참석도 하고 잘못했으면 질책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져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런 정보를 지역 토호나 정보기관이나 권력자들이 다 갖고 있어 자기들이 부동산 투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만들었어요. 청주시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모든 정보를 이제 주민이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치단체장이나 그 이해관계 사람들이 연결하는 걸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면 문제가 되니까 정화돼 가고 있어요. 되니까. 앵커님 이거 물 좀 더 드리세요. 그러니까 주세요. 실제로. 여기다 좀 떨어드릴게요. 네, 근데 말 많이 하셔도 출연료는 똑같아요. 현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실현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요. 어떨까요? 일단은 뭐 지방분권 개헌론자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개헌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자치재정권, 좀 뭐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만큼은 권한을 위임시켜줬으면 재정을 그만큼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도의 그 정도는 저는 찬성해요. 이런 의견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동의하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지금 뭐 대통령 공약 사업이 너무나 크니까 예. 골자만 얘기를 했는데 중앙 기능을 대폭 지향이양하겠다 예.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혁을 시도하겠다 예. 하는 것하고 국세를 대폭 지방세화 하겠다는 것하고 또 이제 자치경찰제를 예. 실시하겠다 예. 하는 것, 이 정도의 어떤 그 주요 공약이 있는데 벌써 이제 국세와 지방세 과정 속에서는 지방 소비세에 대한 것이 11%에서 21%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이거 말은 이제 지금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당이 개헌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개헌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넣자. 지방자치 사항을 넣는데 헌법 전문에다가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치입법권은 문제는요. 법률의 범위도 아니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또 강력한 분권론자들은 아예 조례를 법률의 수준에서 동일화시키는 방향을 하자.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국가의 미래 방향도 설정하면은 중앙 하나만 바라보고 최고만 지향하는 그런 중앙 정치권의 어떤 정책 결정보다는 훨씬 주민의 생각을 반영할 거 아니냐. 지금 지자체,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인데 우리는 이제 지방 정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 또 저기 좋았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는 하루 노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요즘 북한이 맨날 나라라 슈퍼보드 실험하잖아요.
미사일 쏘가지고. 미사일 쏘고. 예. 그래도 뭔가 이 청주에 살면서 충북에 살면서 이렇게 이 지자체라는 게 좀 그래도 든든한 마음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조 교수님이 예. 아주 결정적인 말씀 한방이세요?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 지방자치가 그거예요. 지방자치가 박근혜 국정농단이 저렇게 됐으면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속에서는 도지사도 손을 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시장군도 손을 놨어요. 그렇겠죠. 나라가 엉망이 됐을 겁니다. 예. 근데 지방이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예. 그게 지방자치와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끝내기 한판 들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지요. 서로 맨날 눈치가 보시는데 우리 교수님. 끝내기 한 판. 네 글자로 하면 되죠. 방구 소리. 예? 방구 소리. 방구 소리? 예. 그러니까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데이트를 했는데 예. 이 남자가 방구를 끼면서 사랑해 그런 거야. 예. 그랬더니 내가 하는 소리 들어봤어. 그랬더니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진짜 소리를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듣는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분권 그다음에 지방 정부 이거 할 때 우리들이 외치는 것이 사랑해라는 소리가 중앙 정부에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방구 소리보다. 끝. 박수. 오늘은 박수다. 진짜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저는 뭐 지방 분권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아하. 지방 분권 운동의 본래의 취지는 시민들의 자치나 적게 본다면 지방 주민들의 자치 영역을 좀 확대하자는 건데 지금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금 지방 분권 운동이 과연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냐는 거죠. 오히려 그런 취지를 몰각하고 이 분권된 권력을 과연 누구한테 갈 거냐 가만히 보면 지금 지역의 정치적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면 그 분권된 권력은 결국 지역의 엘리트들, 지역의 지배 세력들한테 갈 것 같아요. 저는 지방 분권 운동이 지금 많이 우후죽순으로 제기되는 지방 분권 운동이 좀 주민의 자치, 시민의 그 자치 영역을 좀 확대하는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저 시간을 좀 많이 오늘 좀 보냈는데요. 네. 지방 분권에 대한 말씀도 좋으시고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소감도 좋으시고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은 지방 분권의 수단 가치가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 지방 분권의 수단 가치가 단순하게 정치 권력의 이동이 아니고 사법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파급돼서 지역 주민이 활짝 웃게 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여기에 지방자치의 중심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자성어 주권 재민 그 모든 권한은 국민 주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정치인의 생명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동을 하라. 그런 말씀. 나도 하는 사자성어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저 리얼토크 한 판의 모든 저희 시청자에게 있으니까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또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등장을 해서 어떤 주제로 토크를 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